강화도 역사 산책 세 번째 순서 주피디는 지금 고려산 기슭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어서 대낮인데도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고려왕릉 홍릉입니다. 강화도에 고려왕이 묻혀 있다니 조금 생소한데요. 이 왕릉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강화도에 왜 고려왕릉이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릉에는 고려 제23대 왕 고종이 잠들어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을 때에 바로 그 왕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여전히 강화도였을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강화도 고려산 자락에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능력은 3단으로 단차를 뒀는데 맨 위쪽 단에 봉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문석인 두 쌍과 혼유석 등이 중간 단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나 격식에서 조선 왕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합니다. 강화도에는 고려왕릉 4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홍릉만 고려산 자락에 조성되어 있고 다른 왕릉 3기는 남쪽 진강산 자락에 모여 있습니다. 고려왕릉은 대부분 개성 주변 등 북한 지역에 있는데 위치가 추정된 곳은 총 58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릉의 주인 고종은 46년간 보위에 있었습니다. 고려 국왕 34명 중에 가장 깁니다. 하지만 지존으로서 그의 나날은 영광스럽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최씨 무신 정권에 눌려 지냈고 몽골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즉위한 해는 1213년 22살이었습니다. 이때는 최씨 무신 정권의 제1대 집권자 최충원이 17년째 권력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 불안한 무신 집권자들과 달리 최충원의 1인 지배 체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었으니 국왕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았습니다. 즉위한 지 6년이 지나 최충원이 사망하고 그 뒤를 아들 최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최우는 국가 권력을 더욱 사유화해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고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이 죽기 직전 향후 나라의 운명을 경당 속으로 몰아넣은 세력이 고려 땅에 그 실체를 드러냈으니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에 침입한 거란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침범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은 후 돌아갔습니다. 힘없는 왕이 즉위 6년 후 직면한 거대한 외적 몽골. 그러나 이때의 사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했던 몽골 침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나무인의 자세, 과다한 곡물 요구로 악명 높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6년 후 몽골은 고려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합니다. 향후 28년간 이어지는 침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귀주와 황주 등에서 고려군이 승전하기도 했지만 몽골군은 국경을 넘은 지 4개월 만에 개경을 포위하고 고려는 황급하게 강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강화를 받아들인 몽골군은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몽골 관리들을 고려에 배치해 일종의 내정 간섭 통로를 만든 후 철군했습니다. 몽골군이 철군한 후 고려는 전격적으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항복이 아닌 항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천도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 최우였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있는 300년 도읍 개경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간다? 고종은 당연히 이 계획에 반대했지만 최우가 내린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친을 약속했던 고려가 섬으로 천도해 항전 태세를 갖추니 이후 몽골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내부 권력 다툼이나 유라시아 정복 전쟁의 스케줄에 따라 강원 국면이 교차하기도 했지만
몽골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고려 본토를 28년에 걸쳐 유린했습니다. 오직 국왕과 조정 신료 그리고 무신 권력자들이 있는 강화도만 안전지대였을 뿐입니다. 고종이 강화도에 남긴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지금 주PD는 강화산성 북문 뒤편에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5분 남짓 걸어가니 약수터 하나가 나옵니다. 오읍 약수터라고 하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강화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천도 직후 궁궐을 지느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 장졸과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제사가 끝날 때쯤 큰 벼락이 바위를 치더니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신이 울고 임금이 울고 강화도 사람들이 울었다. 즉 다섯이 울었다는 오읍 약수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강화 사람들이 마신 물은 아니어도 약수물이 여전히 시원하니 강화도를 가신다면 산책 삼아 한번 들러보면 좋을 듯 합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옮겨간 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항복 조건은 출륙 환도와 친조였습니다. 출륙 환도는 고려 조정이 서물나와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친조는 고려 국왕이 몽골에 와서 황제를 아련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고려는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국왕 대신 태자가 친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 간 28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 속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속에 따라 고종의 장남이던 태자, 훗날의 원종이 머나먼 몽골 땅을 향해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이곳은 강화산성 동문인데요. 인근에 견자산이라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볼견, 아들자, 아들을 바라본 산이라는 뜻인데요. 몽골로 떠나는 아들을 고종이 이 견자산에 올라 눈물 지으며 바라봤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렇게 아들을 몽골에 보낸 그 해 고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마는 68년 생애였습니다. 최씨 무신 권력자 눈치를 보며 왕 노릇을 해야 했던 허울뿐인 왕조의 주인이었고 세계 최강 몽골군의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고종이 죽기 한 해 전 최씨 무신 정권의 4대 집권자 최의가 다른 무신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로써 최충원부터 최우, 최항, 최의까지 62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옥죄한 최씨 정권의 종말을 보고 난 후 눈을 감은 것이니 그나마 한을 조금은 풀었을까요? 고종이 죽고 사관이 평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종의 시대에는 안으로는 권신들이 서로 이어가며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였고 밖으로는 여진과 몽고가 군대를 보내어 해마다 침입하였으므로 당시 나라의 형세는 매우 위태로웠다. 그러나 왕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모욕과 치욕을 참아냈기에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정권이 다시 왕실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잘했든 잘못했든 고려에 치열했던 한 시대를 살다 간 왕은 오늘도 이렇게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화도 깊은 산속에 외로이 누워있는 고려의 다른 왕을 찾아갑니다.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